안녕하십니까, 해룬 권시영입니다. 오늘은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불교는 원래 도를 깨쳐야 하는데 도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많죠. 그래서 돈에 대해서,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상대적 빈곤이란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. 상대적 빈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그 가난은 상대적인 것이죠. 위로 잘 사는 사람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하게 느껴지는 것이고, 또 아래로 못 사는 사람을 보면은 또 상대적으로는 거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제가 잘 사는 걸 수가 있잖아요.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겠죠. 뭐 아주 부자이거나 또 아주 가난하다면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. 그 아주 부자인 경우에 그 고 정주영 회장님이 떠오르는데요. 그 정주영 회장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. 그 젊은 시절에 그 정 회장님이 막노동 하면서 그 노동판 한밭집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해요. 근데 밤에 이제 피곤해서 누워서 자려고 보면은 빈대가 있는데, 그 빈대가 천정을 타고서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는데도 끊임없이 그 벽을 타고서 빈대가 계속 올라갔대요. 그 모습을 보고서 아,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저 빈대만도 못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끈질긴 노력을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. 그것처럼 사람이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된다고 하잖아요. 결국은 그 재운이란 거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린 인과응보인 셈이죠. 그 부자가 되려면은 불교적으로 봐서는 이제 보시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. 주변에 많이 베풀어야 거기에 대한 인과응보로, 거기에 대한 베푼 인연으로 해서 그 부자, 돈이 굴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. 돈은 쫓지 말고 따라오게 하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은 먼저 자신이 베풀어야지 된다. 전생에 못 베풀었으면은 지금이라도 현생에서 많이 베풀어야 하고, 또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지금 부자라고 해도 그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도 지금 또 계속 또 베풀어야 되고,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것이 뭐 부자와 비교해 가지고 부자인 사람들은 무조건 뭐 부정부패로 나쁘다고 인식하고, 그리고 반대로 또 뭐 그렇게 따지면은 가난한 사람은 정당화시켜서 뭐 청빈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다 자기 할 탓이고, 그러니까 뭐 옛날 부부의 세계에서는 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, 뭐 그런 것처럼 부자가 죄는 아니잖아요. 부자가 죄는 아니잖아. 근데 부자들을 너무 이제 적대시하고 이렇게 나쁘게 보는 것도 안 되지만은, 또 가난을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에 만족하고 뭐 불교는 다 비우고 무소유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그 요즘 뭐 해민 스님도 많이 그 풀소유다 뭐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그거는 뭐 그 깊게 거론하진 않겠습니다. 다만 불교에서는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에서, 내 마음에서 탐진치, 탐내고 어리석고 화내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들을 깨끗하게 소유하지 말고 없애는 것이 주 목적이지, 뭐 그렇게 스님들이 물론 청빈하게 절에서 하는 건 맞지만 근본 뜻은 그런 겁니다. 내가 정말로 마음에서 다 비워서 무소유 상태가 되면은, 그러면 그런 분들은 거의 도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억만금을 줘도 다 좋은 일 했습니다. 하지만 내 마음속이 소유로 꽉 차 있고 뭐든지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 한 푼도 남한테 줄 줄을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마음이 기준이냐 아니면 꼭 소유만 보느냐,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, 내가 남하고 비교했을 때,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해서 아주 문제가 많죠. 부동산 그 정부의 정책도 잘못됐지만, 또 거기에 또 합당한 그 뭐 얘기 듣기로는
뭐 인물들이 계속 뭐 이렇게 추천을 해도 다 고사를 했다고 해요. 그게 왜냐하면은 그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청문회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이 정책적으로 아니면은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할 것인가 그거를 탐문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여야가 그냥 뭐 개인적인 거 뭐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막 너무 지나치게 물고 늘어지니까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그러니까 다 뭐 고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도 현 국토부 장관이 계속 했다는 그 후문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결국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수도권이 주로 올라가 있고 상대적으로 또 다른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상대적 빈곤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.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키 맞추기가 돼서 좀 다 같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고, 또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한참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,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불자니까 그 법구경에 나오는 이 글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의 위로를 삼으시고요. 그리고 좀 더 깊게 생각하면은 이 돈이란 것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, 그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. 그리고 돈의 가치가 달라지면은 거기에 따른 인과에 대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과보가 달라진다.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남한테 먼저 베풀고,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집착할 게 없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상대적 빈곤이란 제목으로 또 뭐 부동산 얘기도 잠깐 하고 했는데요.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, 그리고 법구경 말씀을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법구경의 우한품 4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. 내 자식이 있고 내 재산이 있다고 어리석은 사람은 분주하게 쫓아다니며 고뇌한다. 내 몸도 또한 내 것이 아니거늘 어찌 내 자식, 내 재산에 대한 집착으로 고뇌할 것인가.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. 깊이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